연대보증인을 담보로 받는 것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100% 믿기가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담보를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담보는 보면 제 기준에서 보면 이제 지급보증이나 보증보험증권 이거는 보면 이제 조건만 맞으면 여러분이 필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보다 못한 2순위 정도는 보면 이제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보면 좀 그만큼 여러분의 그 채권만큼 해서 보면 낙찰이 돼서 여러분이 1순위 다 받아오면 되는데 유찰이 되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기간이 길어지고 또 보면 여러 가지 또 보면 이제 행정 처리가 필요하죠. 그거보다 못한 건 보면 우리 보면 이제 보면 금융권에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은 되고 있죠. 연대보증인 있지 않습니까? 연대보증을 설정시키는 경우죠. 그거보다 못한 거는 정말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경우죠. 터지면 끝나는 경우죠. 그런 거래, 신용거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걸 다 담보로 설정할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 조사도 신용거래도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연대보증인을 설정한다고 그랬을 때, 그 연대보증인도 보면 우리가 보면, 그 사람 인간성 보고, 물론 인간성도 줘야겠지만, 인간성을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보고 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미리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줘요. 자, 우리라는 거래액에서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가져오는데, 거기 재산세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게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주면 이제 보면 이제 본인이, 그죠? 우리랑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역할이죠. 채무자 역할, 거래선 역할. 그러니까 그 누군가, 뭐 본인의 친척이라든지 그 누군가를 동원해서 보면 이제 오죠. 올 때는 당연히 뭡니까?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끊어와야 되는 거고, 거기 재산세 납부 현황이 10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그걸 받아오고,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그 물건지에 대한 주소별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토지 건물로 다 띄워오고, 그죠? 와서 보면 인감증명서 띄워오고, 거기에 보면 인감도장 갖고 오고, 그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대보증 승낙서에 보고,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 날인 찍고, 인감증명서 도장 찍은 것도 확인하고, 도장 확인하고, 자, 자필 확인하고, 연대보증을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보면, 채무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채무자한테, 그죠? 주채무자. 여러분의 거래선이었죠? 채무자한테 여러분이 이행 청구 들어갈 수도 있지만, 채무자를 빼고, 아니면 연대보증인한테, 연대보증인 2명, 3명일 수도 있죠? 그 중에 한 명만 택할 수도 있고, 여러 명 택할 수도 있고, 주채무자 포함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민사소송을 들어가서 승소가 되면, 그걸 가지고 보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뭡니까?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강제집행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부실이 발생된다는 건 주채무자가 알죠. 주채무자와 이 연대보증인의 관계는 아마, 그죠? 보통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그죠? 인적 관계가 끈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버린다든지, 그걸 명의를 이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이나 제3자한테 담보를 제공하고, 그죠?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차용증 같은 걸 막 발행해서 가압류가 들어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보면 실제로 보면 그런 부실이 발생이 됐다. 그걸 나중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그걸 봤더니 보니까 실제로 그때 가서, 자, 부실이 되면 어때요? 이제 보면, 야, 연대보증서로 다 갖고 와. 갖다 놓고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세 과세 증명서에 해당하는 어떻습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전문성 띄워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뭘 봐야 되는 거죠? 재산 관계를 다 파악하잖아요. 근데 이미 뭐예요? 다 매각이 된 상태죠. 담보가 제공된 상태죠.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죠. 여러 가지 이제 권리 관계에 이제 보면 변동 관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안 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연대보증인은 뭡니까? 주채무자의 채무를 떠안고 다 변제를 우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업무하다 보면 받는 경우보다는 못 받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죠. 왜? 시점 차이로. 그 왜 그래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연대보증을 설정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1년에 2회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 재산세 과세증명서 처음에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보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그 개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뒷번호하고 인감증명서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 그죠? 일치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보면 담보를 많이, 또 사람이 재산세는 많이 내지만 다른 곳에 담보를 많이 설정했다든지 가압류가 들어왔다,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보면 연대보증 설정했을 거고요. 그죠? 또 보면 1년에 2회 정도는 어때요? 그걸 계속 보다가, 자,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뭡니까? 거래 도중에도 뭐예요? 거래를 중지시키고, 자, 채무자한테 뭡니까?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연대보증인이 와서 새로운 단지 연대보증인이 온다든지 아니면 권리관계를 갖다 깨끗이 해놓는다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뭐다 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담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연대보증인이 온다든지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보면 기업의 그죠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한번 연대보증인은 영원한 연대보증인에 가버리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터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재산줄세인데 이제 없는 경우죠. 그 주 원인은 뭐예요? 본인 게 아니라서 그래요. 만약에 본인이 대표자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 했다 그러면 자만 제가 아마 1년에 제가 2번 정도 보라 그랬죠. 2번이나 7, 8번은 볼 거예요. 본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담당자들은 어때요? 이게 뭐 능동적이보단 수동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보증인할 때 우리가 보면 설정하는 게 보면 이제 연대보증인할 때 연대보증인할 때 우리가 회수하는 경우가 보면 극히 어때요? 생각보다 부족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한 50% 정도 연대보증에서 회수한다? 그거 나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재산을 갖다 보다 이전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1년에 최소 2회 정도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냈던 재산하고 현재 재산을 뭡니까? 계속적으로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다.